네, 안녕하세요. 제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소프트웨어 과연 이경인가 공포인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띠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 부제로는 집에서 일하며 놀고 먹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2010년에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박사학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오픈소스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인 유클립터스 시스템스에서 약 한 4년 정도 일했고, 그리고 회사는 작년에 휴렛패커드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렛패커드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약간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랑 사실 대학교 들어갈 때도 사실은 인문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문계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수학 같은 걸 좀 덜 배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수학 또 물리학, 생물학 이런 다양한 과목들에서 전부 다 C, D 이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비학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점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98년, 99년에 이제 벤처붐이 불면서 또 밖에 나가서 학교 밖에서 또 벤처 회사도 같이 참여해서 일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남는 게 3.0도 안 되는 학점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갈 곳이, 나를 받아줄 곳이 그 당시에 자대 대학원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자대 대학원으로 컴퓨터 공학으로 계속 공부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제가 연구하고 시작했던 분야는 그리드 컴퓨팅 혹은 분산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스템스 분야였습니다. 제가 유학을 결정하게 된 것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이었던 2002년의 어떤 해외 컨퍼런스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정부 펀드로 해외 컨퍼런스에 그 참여해서 그냥 우리 순방하는, 그냥 구경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에 나가서 이렇게 플로어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몇몇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노트북 꺼내놓고 터미널에 접속해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논문에서만 듣던, 그리고 뉴스에서만 들었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 그런 프로젝트들에 직접 들어가서 코딩하고 또 컴파일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 별거 아닌 모습이지만 이렇게 이런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접속해서 일하고 코딩하는 모습들, 일종의 중이병이죠 이게. 그래서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그 겉모습을 굉장히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까지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로 공부를 했고,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돼서 이제 한국에서 S그룹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한번 우리 면접을 같이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면접을 갔어요. 뉴욕에서 면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참 면접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테크니컬한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하고, 또 S그룹에서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한 중간쯤 이제 면접이 진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임원분께서 덜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신이 고작 학교에서 컴퓨터 몇 대 가지고 실험한 거 가지고 우리 S 그룹에서 당신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잘 무사히 넘기고 그 시간을 넘기고, 후에 우리 다른 대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저 임원분이 원래는 좋으신 분인데 우리 지원자님이 한번 어떻게 잘 그런 상황에서 견디나, 우리가 흔히 압박 면접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한번 테스트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제가 느낀 것이 여기에서는 정말 이런 공포, 이런 압박을 견디는 사람을 찾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다른 회사로 또 지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가 잘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지도 교수가 유클립투스라는 오픈 소스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 지도 교수의 소개로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바바라 그 유클립투스 오피스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사실 이제 S그룹과의 어떤 면접과는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오피스 작고 사실은 뭐 대단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그만 오피스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회의하고 또 면접 과정에서도 굉장히 테크니컬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오후 저녁이 되면 또 밖에 나가서 또 이제 제가 잘 보였는지 또 스테이크와 또 와인과 이런 또 시간을 가지면서 사실 저를 사주려고 이렇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더 먹더라고요. 네, 와인을 너무 잘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유클립투스에 조인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개발자들이 사실 코파운더들 한 5명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코파운더 5명이 만드는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 릴리즈를 기다리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 출연에 대해서 많이 흥분돼 있고 나도 이런 팀에 작은 팀에 일원이 돼서 나도 어떤 코딩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게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어떤 드림스 컴트리였어요. 처음에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코딩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정말 임팩트 있는 소프트웨어를 코딩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드림스 컴트루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했고 사실 오픈소스 회사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물론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 다 그렇겠지만 어떤 정해진 범위가 없어요. 언어들도 뭐 예를 들어서 자바, 파이썬, 뭐 C#, 자바스크립트 다양한 언어들을 내가 선택해서 어떤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일을 또 많이 하고 또한 많이 배우고 그런 경험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때의 경험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모토로라가 구글에 팔리면서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제 뉴스에 나온 것이 야 이제는 한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냐,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망한 것이 아니냐, 삼성이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팔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하지만 저는 또 회사에서 오픈소스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이 경험들은 이런 공포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가 아닌데 그것이 소프트웨어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환경을 이런 분위기를 자꾸 언론에서 또한 정부에서 조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쓰게 됐고 뭐 소프트웨어 잉여와 공포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어서 몇 가지 블로그를 쓰게 됐고 또 이걸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뉴스 사이트에 프론트에 올라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영향도 얻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항상 주장한 것은 잠시만요. 사실 권기태님도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의 펀더멘탈한 그 문화는 잉여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잉여란 게 뭐냐면 내가 직업이 있고 어떤 직업이 있고 아니면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공부가 있고 하지만 저녁 시간에 내 일과 끝난 시간에 아니면 주말에 내 직업과 내 공부와 상관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만드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DC 인사이드 같은 데를 가면은 다 알지만 합성 사진들 막 합성해서 올리잖아요. 이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우리 삶을 바꾸지도 않고 돈을 벌어다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에게는 그 즐거움이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면서
또 그걸 공유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굉장한 고 퀄리티의 이 작품들을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잉여의 정신이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적용됐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해커 문화라고 부릅니다. 해커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부정적으로 시스템을 침범하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본래의 해커 문화는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고쳐보고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해보고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조금씩 바꿔서 만들어 가보고, 사실은 초기에는 사실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사실은 어떤 해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유칼립투스가 시작되는 것을 예를 보면 유칼립투스는 UC 산타바바라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대세는 그리드 컴퓨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게 2008년 정도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마존 웹 서비스 때문에 막 떠오르고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는데 사실 학계에서는 그리드 컴퓨팅을 해야 되는 게 대세였어요. 뭐 글로버스 프로젝트라고 그런 잘 갖추어진 소프트웨어 시스템들도 있었고, 하지만 이 연구실에 대학원생과 또 교수가 모여가지고 약간 한 달 동안 그냥 우리는 저 아마존 웹 서비스의 개념이 더 나아 보인다. 우리는 저걸 한번 오픈 소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 사실 대단한 비전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한번 우리가 만들어서 릴리즈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 했을 때 사실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일단 그동안 같이 연구했던 어떤 그리드 컴퓨팅 그 학계에서의 사람들은 모두 다 혹평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그런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사실은 우리가 만들었던 소프트웨어와 똑같은 것인데 너희가 뭐하러 이 짓을 하느냐,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라는 혹평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와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는 오픈 소스로 내가 설치해서 돌려보고 내가 바꿔보고 내가 이것을 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과정. 그러니까 혹평하는 그룹은 이것을 싫어하는 그룹은 기존의 메인스트림 그 연구 그룹이었고, 이것을 좋아하는 그룹은 또 메인스트림이 아니지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는 이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유클립투스만의 어떤 패턴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모든 실리콘밸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리콘밸리의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이런 잉여의 결과물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까 권기태님이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별다른 것도 아니고 클래스룸에서 수업 들으면서 서로 스토킹하는 그런 사이트였잖아요. 그냥 저커버그가 그냥 누가 핫한지 비교해 보자고 그냥 재미로 만든 사이트였는데 그게 굉장히 호응을 얻게 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페이스북이 됩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주식이 상장할 때 그 자기네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페이스북은 The Hack Way. 페이스북 회사는 사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다 알테어라는 그 모니터도 없고 키보드도 없는 그런 그냥 조잡해 보이는 그 하드웨어, 그 어떤 취미로 삼아 그냥 사람들이 몇백 불 주고 살 수 있는 그 하드웨어 가지고 그냥 그 하드웨어를 처음 보고 빌 게이츠는 나는 저기에다가 베이직 컴파일러를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나는 저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렇게 해서 사실 여가 시간에 빌 게이츠는 하버드 기숙사에서, 워즈니악은 히로 패커드 자기 직업 이후에 또 그런 제품들을 또 만들어 보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깃업이라는 회사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런 잉여와 해커의 결과물의 어떤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Git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툴입니다. 이것은 리누스 토발주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리누스 토발주는 리눅스 운영 체제를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리눅스 커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기존의 커널 관리하는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그 커널 관리 툴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기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널 개발하다가 잠깐 쉬고 한 2주 동안 그냥 만든 툴이 Git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릴리즈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툴을 리눅스 커널 그 프로젝트과 또 다른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1년 후에 샌프란시스코에 두 젊은이들이 와, 우리가 둘 다 이 기술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야,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한번 웹의 인터페이스를 한번 붙여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카페에서 모여서 같이 브런치 먹으면서 코딩을 시작하고 그것을 GitHub으로 런치합니다. 그래서 GitHub이 런치한 이후에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지금은 1 빌리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가장 각광받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Git 자체도 리누스 토발즈가 어떤 자기 잉여 시간에 만든 거라면 GitHub 그 회사도 사실은 두 젊은이가 그걸 이어받아서 또 다른 자기 잉여 시간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정말 이름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런 툴이 필요하겠다, 내가 이런 기능을 좀 있는 툴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은 거의 모든 기능을 사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죠. 이런 잉여의 정신 그리고 어떤 해커의 문화는 사실 스타트업을 빌드해가는 과정에서 그 문화를 이뤄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저희 예를 들면 저희는 이 사진은 제 기억에는 그날 회사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 찍으니까 좀 잘 갖추고 와라라고 했는데 다들 옷 입고 온 거 보면은 엉망이에요. 이런 거는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특히 남쪽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어떤 친구들은 뭐 청바지도 무릎 위로 접어서 입고 있고. 이 사진은 제임스 거슬링 자바를 만들었던 자바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임스 거슬링이 저희 회사를 방문했을 때인데 중간에 있는 분이 제임스 거슬링이에요. 근데 사실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엔지니어들의 신입니다. 이분은. 근데 저희가 이분이 방문했을 때 뭐 별다른 선물도 준비하지 않고 저희가 드린 선물이 그냥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던 그냥 티 하나 이렇게 드리니까 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입고 있는 티도 사실 다른 회사 어디 로고가 새겨져 있는 티인데 이게 어떤 엔지니어들의 기본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사 파티하면서 또 찍었던 사진들인데 저쪽에 있는 CEO 분이 마틴 미코스라고 MySQL도 만들고 굉장히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분인데 입고 있는 티셔츠의 그 멘트를 보면 I'm the CEO, you shut up 이라고 써 있죠. 그만큼 정신이 아주 자유로운 분이고 여기 보시면 나발 불고 있는 분이 CEO입니다. 그래서 파티 시간에 굉장히 또 술을 좋아해서 그냥 맥주 마시듯이 이렇게 위스키를 마실 수 있어요. 북유럽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를 보면 파티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리모트, 그러니까 다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파티를 같이 즐기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클립터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 동기부여는 오픈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데비안이나 뭐 레드햇이나 우분투나 이런 오픈 소스 회사에서 이미 일해왔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오픈 소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녁에 자기가 취미 삼아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걸 돈도 주니까 사실은 더 동기부여가 되는 면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직원의 80% 정도가 집에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회식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돈을 줘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같이 회식하라고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사실 뭐 프로그래머들이 다 많이 그런 편인데 낮에는 퍼포먼스가 안 나고 사실은 밤에 많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요 낮에 지고 밤에 이기는 남편들을 우리 선호한다고 하는데 낮저 밤이의 남편들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사실 딱 오픈 소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낮에는 영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밤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가 나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 어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면 어느 때든지 일하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시작한 건데 어떤 정해진 휴가 일수가 없고 자기가 자기의 일을 다 해놨으면 어떤 휴가 일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오픈 소스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약 80%의 다른 직원들도 집에서 일을 했고,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일하면서 일하는 제 오피스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제 이제 오피스 메이트 저희 둘째 딸 클라라입니다. 제가 사실 일하면서 얘를 기저귀를 다 갈면서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5살이 됐는데 기저귀 갈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사진들은 제가 이제 그때 일하면서 애들하고 찍었던 그런 모습들이고, 이렇게 일하면서 집에서 일하면서 제일 사실 좋은 부분은 아이들과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집에 있는 아빠의 모습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한 오랫동안 봐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상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클립스뿐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사실 실리콘밸리의 많은 회사들이 집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실은 오픈 소스 기반의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오토매틱이 그렇고, 우분투, 또 뉴욕에 있는 fancy.com, 여기서 저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MySQL 또는 37 Signals, 이런 회사들은 사실 거의 모든 직원이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집에서 일이 되느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돈을 안 줘도 일하는 사람들인데 돈 주고 다 정말 좋은 거 다 해주는데 집에서 일을 안 할까의 문제입니다. 과연 동기부여의 문제는 이 오픈 소스로 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팀별로 모여서 또 그 어떤 그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몇 달에 한 번씩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또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이런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에서만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직원 간의 끈끈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핸즈 전체 회사의 모임을 갔는데 이 모임은 정말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리조트 뭐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지만 또 밤문화의 또 화려함도 또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미국 회사들이 뭐 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안 마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일 워크숍을 하면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의 한국 회사 이상으로 많이 마셨어요. CEO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위스키를 많이 마시고 좋아하고, 이러한 부분들 또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룰이 있고요.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회사의 모든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래서 CEO부터 모든 임원까지 매주 회사의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직원들과 가리는 거 없이 감추는 거 없이 다 나눠야 합니다. 이런 잉여의 정신 그리고 해커의 정신은 저는 굉장히 스타트업을 만들어가고 처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세상에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제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땅을 파야 하고 강바닥도 이렇게 좀 해야 하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문제를 만들어내야 돼요. 또한 우리 교수님들을 보면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 99%는 사실은 만들어낸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냈고 자기가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의 논문이에요.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사실은 이게 예외가 아닌 것이 엔지니어들도 많은 경우에 뭔가 막 일을 열심히 하고 해결을 하는데 사실은 사용자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하는데 사용자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 기능을 막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문제를 창조하는 우리의 어떤 본능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문제를 창조해냈으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삽을 들고 이렇게 땅을 파듯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고 주변으로 이제 다양한 매니저들이 있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학교에 가면 삽질을 빨리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있으면 사실 세상에 진보가 없어요. 그죠?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해결하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노티스 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 경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랜덤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리눅스 토발즈 같은 경우 리눅스도 사실은 자기가 처음에 만들었지만 Git 같은 경우 그냥 2주 만에 자기가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습니다. 또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분이 이브 윌리엄스라고 에반 윌리엄스라고 저 사람은 블로거라는 사이트 블로그의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트위터도 하고 최근엔 미디엄닷컴도 연달아서 성공을 시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 자기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정말 감지해내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의 이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반복되는 어떤 해커의 행위, 해킹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자기 고등학교까지 걸어가서 코딩을 했고 그 당시에 컴퓨터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에 그리고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 오피스에 설치할 메신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참 만들고 이런 어려서부터 반복되는 어떤 잉여의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문제들을 발견하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언론에서 또한 정부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위기다. 또 우리가 다음 먹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IoT 시장은 또 선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공 신화에 우리가 늘 갈증이 있으니까 제2의 스티브 잡스를 만들어야 하고 제2의 주커버그도 만들어야 하고 창조형 인재도 개발해야 하고 뭐 2만 프로그래머도 양성해야 되고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제2의 리누스 토발즈를 만들자는 얘기는 하지 않을까? 이 사진은 얼마 전에 리누스 토발즈가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 먹으면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 생긴 게 다들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왜 오픈소스가 왜 리눅스 토발즈냐? 또한 왜 우리는 오픈소스가 없느냐? 왜냐하면 오픈소스와 리눅스로 대변되는 오픈소스는 어떤 잉여의 정신 또한 해킹의 직접적인 결과물이고 가장 그 잘 조성된 문화에서만 이것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질문해야 되는 것은 왜 우리는 한국에는 이런 오픈소스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왜 젊은 사람들이 오픈소스에 뛰어들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잉여에 대해서 봤잖아요. 잉여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 아까 전에 봤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성공한 잉여인입니다. 리눅스 토발즈 같은 경우도 사실 뚜껑 없는 벤츠 몰고 다닐 만큼 부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과연 이렇게 성공한 잉여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성공을 바라지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간 90%의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성공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돈의 면에서 혹은 명예의 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자기 시간을 들여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행위들을 해야 하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집에서 학교 갔다 와서 한참 몇 시간씩 앉아서 뭔가를 만들어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 3시간, 4시간씩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미술을 좋아하고 거기에 탤런트가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만들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왜 뭘 그렇게 만들고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친구들한테 자기가 어떤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친구들한테 나누어지기 시작했는데 자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주문이 너무 밀려가지고 지금 자기가 정신없이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애들한테 내일 갖다 주려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내가 만들어서 나의 이웃들과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 마음, 이거는 우리 안에 내재된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파블로 피카소가 했던 격언을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The meaning of life is to find your gift. The purpose of life is to give it away. 우리 인생의 의미는 여러분의 재능을 찾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